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 성공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가는 길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너무나도 잘 찾아오셨습니다. CCBB 시즌2 진행을 맡은 MC 서태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표 그것이 알고 싶다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변리사 조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상표, 저도 그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스타 소상공인을 꿈꾸는 새내기 소상공인 권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리 씨께서는 지식재산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봤죠. IP라고 부르는 거 그거 맞나요? 오. 네, 맞습니다. IP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약자고요. 죄송한데 너무 못 알아들을 정도로 굴리셔가지고 예. Intellectual, 네, 지적, 그 다음에 Property, 재산권, Right, 약, 권리란 뜻이죠. 아하. 지식재산권의 약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소상공인에게는 이 IP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이 왜 소상공인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좀 지식재산권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식재산권은 이제 크게 분류를 하면 산업재산권, 그리고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주제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거는 산업재산권이고요. 보통 이제 소상공인 분들께서 이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권리 중에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세 가지 권리를 이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특허권, 그다음에 디자인권, 그리고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다룰 상표권 이렇게 세 가지 권리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또 세 가지가 또 쪼개진 거네요. 하나에서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다 이름은 많이 들어본 건데 뭐 느낌이 좀 오시나요? 상표는 상표에 대한 권리. 음흠. 디자인은 디자인에 대한 권리. 특허는 특허에 대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네. 뭐 너무 정확해서 예, 뭐 맞긴 맞죠. 예, 백발백중이네요. 예. 네, 아마 사례를 통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혹시 프랑젤이라는 브랜드의 사과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그 사과 모양 빵이잖아요. 사과랑 모양 똑같은 모양 빵. 실제로 보면은 사과랑 진짜 똑같이 생겼고요. 예. 사과가 들어간 잼 같은 것도 안에 들어있어요. 저는 사실 뭐 들어본 적은 없는데 잘하시네요. 빵순이 인정하겠습니다. 예. 뿌듯해. 네. 뭐 패널분께서 이미 어떤 제품인지 아시니까 네,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은데요. 프랑젤이 사과빵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제품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 사과빵이요. 네, 맞습니다. 혹시 베이커리 이름도 기억하시나요? 프랑제리. 맞습니다. 그 사과빵의 상표명, 즉 쉽게 말하면 사과빵을 판매하는 곳의 출처 표지가 되겠죠. 그래서 한글로 프랑제리,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또 영문 프랑제리도 이제 바로 이런 상표명으로 등록을 받습니다. 이게 상표권인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상표권이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시, 요거를 보호를 받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브랜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들을 이제 그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해서 등록을 받음으로써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이 독점적 권리라는 게 다른 사람은 아예 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이 상표권을 등록하면 다른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사과빵을 구매할 때 이게 프랑제리의 제품이구나 이렇게 인지하면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쵸. 사과빵 하면은 자동으로 프랑제리가 연상되고 실제로 사과빵이 프랑제리를 인기 브랜드로 만든 그 대표 상품 중에 하나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과빵 하면 프랑제리, 프랑제리 하면 사과빵 이런 네, 느낌. 바로 그거죠. 사과빵이라는 제품은 프랑제리 것이다. 이렇게 연상되어 있는 게 시장에서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시죠? 네. 이처럼 엄청난 권리를 등록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것. 이게 바로 상표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소상공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창업의 시작과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개념이 되겠죠. 창업은 상표 등록부터 시작한다. 상표권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디자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물품의 외관, 즉 형상이나 색채, 결합, 그 다음에 또한 이들의 결합 이렇게 해서 이걸 지정 상품을 측정을 해가지고 보호를 받는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이 생긴 사과빵을 다른 베이커리에서 팔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비자들이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기 사과빵을 파네? 뭐야 이거? 프랑제리 사과빵 따라한 거 아니야?
그렇죠. 뭐 혹은 저 같으면 아우 진짜 양심도 없다. 남의 걸 저렇게 그냥 막 갖다 팔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기분 나빠. 이런 양심 없는 업체빵 먹기 싫다. 우리 다시는 여기 오지 말자. 많이 해보셨어요. 연기를 너무 잘하시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이니까요. 특허라는 거는 기술이나 발명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 보호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을 내 특허로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새롭고 그다음에 어떤 발전된, 진보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왠지 특허 이러면은 좀 기술이나 발명이나 이런 곳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 단어인데 지금 빵 얘기하면서 나오니까 좀 되게 신기해요. 특허권이란 공업 소유권의 하나로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발명, 실용신안에 관해 독점적, 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네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예, 대신 네. 변리사님한테만.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식재산권 중에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이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창업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항상 전부 다 필요한 건가요? 지금 이제 프랑제리 사과빵에서 보시다시피 상표권, 하나의 상품 안에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다 보호받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사업이나 좀 상품의 분야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다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 또 필요한 권리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각 권리마다 보호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상표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리사님, 상표 등록 이거를 왜 받아야 됩니까? 그 상표란 나의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하고 구별시키는 식별 표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등록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상표 등록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상표 등록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분 혹시 열정감자라는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열정감자라는 상표를 사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감매 서비스를 제공하시던 대표님이 계셨는데요. 이름처럼 정말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셨고, 또 TV에 많이 소개도 되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어요. 그래서 2012년 10월 서울 종로구에서 처음에 가게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7호점까지 오픈할 정도로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 7호점이면 럭키 세븐이잖아요. 2년 만에 7호점 오픈이면은 제대로 성공하셨겠네요. 하지만이요. 이것도 불안하게. 4호점까지 된 2013년 3월 가게의 간판을 모두 바꾸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열정감자라는 브랜드를 이미 추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정감자라는 상표가 원래 이미 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차라리 그랬으면 덜 억울하죠. 근데 열정감자의 성공 스토리를 보도한 TV를 보고 상표 브로커가 열정감자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을 해버립니다. 우와. 근데 지금 잘 나가는 그 유명한 열정감자는 이 열정감자인 거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중에 이제 정확히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표는 먼저 선점하고 있는 사람이 등록될 권리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이 이미 출원해 있으면 제가 권리를 가져오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한창 확장하던 시기에 분쟁에 휘말리는 게 너무 이제 조금 부담스러웠던 원조집 사장님께서는 청년 장사꾼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 이런 일이 이게 실제로 많이 있나 보군요.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상표 등록을 반드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하면 사실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민정 변리사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제는 정말 이해가 굉장히 잘 됩니다. 네, 지식재산권의 1타 강사. 쉽게 이해되시고 또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저도 정말 뿌듯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의 권리인 지식재산권 잘 알고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